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꿀삼촌의 부동산 이야기입니다. 이번 영상은 꿀삼촌과 함께하는 불인이 탈출기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그 열람했던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해석하는 법 분류는 아까쯤에 말씀드렸다시피 표제부와 갑구와 물구 이렇게 세 가지 카테고리가 있고, 표제부에 대해서는 건물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 있고요. 면적이라든지 그 건물에 대한 간략한 내용들이 기입이 되어 있습니다. 갑구는 소유권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타나 있고요. 맨 마지막 순서의 인물이 주인이 현재 상태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기타 권리, 소유권 외에 기타 권리가 설정될 수 있는 거는 압류,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경매 기입 등기 이런 내용들이 이제 들어가는 건 이제 갑구에 보통 표기가 되고요. 물구 같은 경우에는 여기 여러분 보시면 소유권 외의 모든 권리입니다. 아까쯤에 봤듯이 근데 은행에서 보통 돈을 빌렸을 때는 근저당권이 설정되고요. 저당권, 근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지상권, 근저당에 관련된 질권 이런 기타 모든 권리가 물구에 기입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다 보시는 거고요. 그리고 권리는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나열된다. 이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권리관계 해당 없음, 권리관계가 아무것도 없는 깨끗한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렇게 첫 페이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라는 첫 페이지를 보시게 됩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소재지가 나와 있어요. 소재지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집합 건물이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에, 그래서 제가 열람했던 등기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땡땡 제 609호다 라고 나타나 있죠, 여러분. 한번 조금 더 내려보게 되면 표제부, 또 표제부가 나와 있네요. 여러분, 위의 표제부는 바로 건물에 대한 내용입니다. 건물 전체에 대한 내용들이 간단하게 표기가 되어 있는 거고요. 아래 표제 부분 같은 경우는 보시면 전유 부분, 아까쯤에 보시면 이 609호 있잖아요. 이 609호를 전유 부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609호에 대한 전유 부분에 대한 건물에 대한 표시고, 여기 보시면 건물 번호 보시면 609호가 나타나 있죠. 건물 내역에 보시면 30.81제곱미터가 나타나 있어요. 이 건물에 대한 609호의 면적이 30.81제곱미터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최초 하단에 보시면 열람 일시가 나타나 있는데요. 이 열람 일시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흔히들 우리가 이제 부동산에서 이제 중개업소를 통해서 중개를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만약에 계약하는 날짜가 2019년도 8월 16일인데 이렇게 열람했던 날짜가 생뚱맞게 8월 11일이다라고 하면 한 번 더 등기를 열람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람 일시가 만약에 내가 계약하는 시간적인 텀이 많다라고 하면 중개업소로 가셔도 꼭 등기를 새로 열람해 달라고 말씀하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개인 간에 직거래를 하시는 경우 같은 경우에도 꼭 계약 직전에 다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두 번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아요, 여러분. 이 열람 일시가 굉장히 중요하세요. 그리고 나서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시게 되면 조금 다른 내용이 나타나시게 돼요. 위의 내용은 동일하세요. 보시면 위의 부분은 소재 지번이 똑같이 나타나 있습니다. 아까쯤과 같은 609호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갑구가 나와 있죠. 갑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소유권에 관련된 사항이 이제 갑구에 나와 있고요. 순위 번호에 따라서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1번 같은 게 가장 먼저 된 내용들이 1번이 당연히 기입이 되어 있을 거고, 보통은 소유권 갑구에 1번은 보통 보존 등기가 기입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도 출생신고를 하듯이 건물도 마찬가지로 출생신고를 하거든요. 그걸 보존등기라고 하고요.
보통 이제 집합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행사에서 관리형 토지 신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행사가 아닌 신탁회사가 첫 번째 보존 등기를 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수분양자, 지금 현재 주인은 누구냐라고 보시면 여기 보시면 2번에 나타나 있는 분이 현재 소유자입니다. 등기 목적에는 소유권 이전이라고 되어 있고 접수 날짜는 19년도 5월 22일, 등기 원인은 2017년 4월 23일이네요, 여러분. 그리고 권리자 및 기타 사항에 보면 소유자에 관련된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현재 소유자는 이 땡땡 분이시고요. 이 뒤쪽에는 주민번호가 나타나 있습니다. 앞자리는 제가 그 개인정보 때문에 가렸고요. 뒷자리는 그냥 열람을 하셔도 뒷자리는 열람이 안 되세요. 앞자리만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 부분 같은 경우에는 소유자분의 소재지, 주소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보시면 이 해당 609호에 대한 거래 금액이 얼마에 거래가 됐다는 것들이 나타나 있어요. 그 다음에 큰 카테고리 이제 을구를 보시게 돼요. 이제 을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이제 을구에 다 나타나 있는데요. 갑구에는 뭐다? 소유권, 을구는 뭐다? 소유권 외에 권리가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건데, 대출을 받았을 때 은행에서 근저당권을 설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다 을구에 기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을구 같은 경우에 소유권 외의 권리가 기입이 되는 거고,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뭐 저당권이라든지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 기타 등등등 권리들이 다 을구에 기입이 되시는 거고, 이 을구에 다른 권리들이 보통 나타나 있기 때문에 특히 채권 금액을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해당 이 609호의 물건 같은 경우에는 근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고요. 접수 날짜, 등기 원인, 그 다음에 권리자 및 기타 사항이 나타나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근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고, 채권 최고액이 1억 2,720만 원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채권 최고액은 뭘까요? 은행에서 보통 이제 원금을 빌려주고 나서 한 120% 정도의 채권 최고액을 잡아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해당 이 물건의 원금은 1억 600만 원을 빌리신 겁니다. 1억 600만 원을 빌리셨지만 1억 2,720만 원이 지금 채권 최고액으로 잡혀 있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채무자가 나와 있죠. 밑에 바로 하단에 보시면 채무자가 나타나 있는데, 채무자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바로 소유자. 이 물건을 가지고 있는 분이 바로 채무자가 되겠죠. 그래서 소유자, 이 땡땡 분이 동일하게 들어가 있으시고요. 이 소재지가, 주소지가 동일하시다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돈을 빌려준 사람이 누가 될까요? 돈을 빌려준 바로 은행이 근저당권자가 되겠죠. 은행이 채권자, 근저당권자인 거고, 돈을 빌린 채무자는 이 해당 물건의 소유자가 되시겠죠. 그래서 1억 600만 원을 신한은행에서 빌렸다. 언제? 2019년도 5월 22일 날. 이 시간도 중요하신 게 지금은 을구가 하나밖에 없거든요. 밑에 보시면 1번까지 을구 1건까지만 있고 밑에 이하 여백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하 여백 여기 보이시나요? 이하 여백이라고 하면 1번 이하의 다른 내용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끝! 그래서 해당 물건,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유자, 이 소유권에 관해서는 소유자를 볼 땐 가장 아래 번호에 있는 분이 현재 소유자예요. 만약 여기 갑구에 1, 2, 3, 4, 5 이렇게 쭈루루룩 내려와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될 가장 중요한 분은 5번이 되시는 겁니다. 어떤 식의 거래가 됐든 간에 소유권 이전이 됐을 때 가장 하단에 있는 분이 현재 소유자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을구는 좀 다르세요, 여러분. 을구는 시간의 순서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이거는 추후에 경매가 진행됐을 때 배당이라든지 이런 권리 분석에 대한 내용도 중요하시는 거고, 여러분들께서 보시게 될 때는 을구는 많은 게 좋을까요? 적은 게 좋을까요, 여러분?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을구는 없는 게 좋습니다. 기타 권리가 없는 건 좋으세요. 그래서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원룸이라든지 이런 것들 들어가실 때 뭐 이렇게 뭐 피터팬이라든지 뭐 기타 여러 가지 이제 플랫폼을 통해서 직거래를 하시는 경우도 이제 많이 보고 듣고 하는데요.
그럴 때 이제 등기사항 전문 증명서라도 여러분들께서 꼭 확인을 하시고 입출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울구가 없는 걸로 들어가시는 게 좋죠. 근데 뭐 물건지에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또 대출이 있는 경우를 들어가는 전세 계약도 종종 있으세요. 근데 그런 것들은 다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뭐 학군 때문에라든지 아니면 집값이 많이 올라서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뭐 특히 주거지 같은 경우에 을구가 없는 경우가 좋고요. 근데 상업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을구가 없는 건물을 찾기가 쉽지는 않으세요. 이를테면 상가가 됐든 뭐 사무실이 됐든 이런 건물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을구가 있는 경우가 많으세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이 정도면 이제 등기사항 정보 증명서를 간단하게 보실 수 있겠죠? 만약에 오늘 이 등기사항 정보 증명서 보는 법이 조금 미흡했거나 좀 부족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부족했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업로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부동산 이제 실거래가를 확인하는 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꿀삼촌이었습니다.